미래를 여는 기술, 딥러닝.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생활하고 그 중심에는 우리의 지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능을 이용하여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하고 새로운 정보들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추론하고 학습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계획하고 행동합니다. 지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현되는가는 다양한 학문에서 오랜 관심사였습니다. 1950년을 전후로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인간만 할 수 있었던 복잡한 계산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자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튜링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현대 컴퓨터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튜링 기계를 이용하여 복잡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고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바탕으로 주위의 정보를 인식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논리적 사고 과정을 수행한 후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능적 행동을 흉내낸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인공지능은 이러한 지능적 활동을 인간의 간섭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2016년 3월, 세계 최정상급 바둑기사 이세돌과 대결한 인공지능 알파고를 기억하시나요? 알파고는 수많은 바둑기사들의 전략들을 학습한 후 상대방의 수를 인식하고 상대의 전략을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길 확률이 제일 높은 수를 계산하여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사실 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복잡한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는 바둑만큼은 인간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알파고가 승리했죠. 이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현대 인공지능 기술은 인식, 추론, 결정, 행동 과정, 즉 인간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컴퓨터가 하도록 구현하는 것이죠. 딥러닝은 인간 두뇌를 닮은 구조를 컴퓨터에 구현하고 컴퓨터가 두뇌와 비슷한 과정으로 학습하게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이러한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의 대표 주자입니다. 구글, 네이버 등에서 제공하는 기계 번역, 즉 자동 번역은 딥러닝을 이용해 텍스트나 음성을 다른 언어로 표현합니다.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에서 자주 등장하는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대답해주는 행동을 합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자율주행 차량은 딥러닝을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운전에 관련된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렇듯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가 실세계로부터 지각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계산하여 판단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앞서 소개한 앨런 튜링이 1936년에 튜링 기계라는 개념을 제시한 후 1950년에 낸 논문에서는 기계가 지능을 갖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어요. 이에 발맞추어 1956년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등의 학자가 중심이 되어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1957년 프랭크 로젠블렛이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제안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퍼셉트론은 인간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오늘날 딥러닝 모델의 기초가 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논리적 사고 과정을 수행하고 간단한 학습까지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퍼셉트론은 부분적인 논리적 사고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유류가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을 따라한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80년대의 럼메라트와 힌튼 등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이어나갔고 1997년 르쿤이 딥러닝 방법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이 손글씨를 정확하게 인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딥러닝이 큰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딥러닝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을 정확하게 학습시키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졌어요.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량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빅데이터 시대를 맞게 되어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특히 우수한 그래픽 처리 장치가 보급되면서 데이터와 연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바탕이 되어 2012년 알렉스넷을 시작으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딥러닝 모델들이 등장했고 텍스트 처리, 음성 처리 및 합성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딥러닝은 자율주행, 광고, 챗봇, 의료, 경영 등 많은 분야에서 인간의 삶과 생활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고 있으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딥러닝의 성공은 행렬, 확률, 통계 등의 수학적 원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학습 데이터를 수학 원리를 통해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확률, 미분 등의 수학적 접근을 통해 계산량을 줄이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 심리학 등도 딥러닝의 성공에 매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인공 두뇌의 가능성이 연구되기 시작한 1940년대부터 신경과학자와 공학자들이 협업을 통해 뉴런의 정보 처리 과정, 네트워크 구성 과정, 학습 법칙 등을 발견하고 이것을 모델로 인공 두뇌를 발전시키는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이러한 탐구가 현대 딥러닝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현대 딥러닝은 인간의 지능만큼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거나 아주 적은 경험만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배우거나 법칙을 이해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내는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주어진 정답에 대해서만 잘 학습할 수 있고 배운 내용 이외에는 추론하지 못하며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법칙을 추론하고 이론화하는 능력들은 아직도 더 많이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러닝은 자연지능을 가장 많이 닮은 인공지능으로서 앞으로 인간과 공존하며 더 높은 수준의 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기술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도 정유 장비 식별, 병리학 분석, 항공기 결함 탐지 자동화, 자동차 부품 탐지 자동화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딥러닝을 활용한 산업이 있는지 살펴보세요.